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길건입니다. 전립선 암을 치료하고 PSA가 오르는 생화학적 재발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변석수 교수님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변석수라고 합니다. 이제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하시다 보면 암을 치료하고 나서 이제 보통 PSA를 많이 확인하시면서 아마 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PSA가 오르게 되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PSA가 오르는 거를 보통 뭐 생화학적 재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전립선암은 수술하고 이론적으로는 이제 PSA,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하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전립선이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게 거의 제로 레벨까지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한다는 거는 이제 암이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보통의 암들은 이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하고 그런 재발을 영상 검사로 확인하는데 전립선암은 이제 암이 재발을 할 때 영상에서 나타나기 훨씬 이전에 이 PSA라는 이 피검사가 굉장히 민감하게 먼저 신호를 보내주는 거고요. 이게 왜 이름을 생화학적이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하면 PSA 검사 자체가 이제 피검사고 그 피검사의 원리가 생화학적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화학적 재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수술을 하고서 생화학적 재발의 이제 기준은 0.2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게 한 번만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생화학적 재발을 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2번 이상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때 생화학적 재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치료 이후에는 PSA가 뭐 제로 레벨까지 내려가는 분들도 있지만 특히 호르몬 치료를 병합을 하면 그러면 이제 제로 레벨까지 이제 떨어지지만 또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으면 PSA가 제로까지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방사선 치료 후에 보통 우리가 한 1년 내지 2년 사이가 방사선의 치료 효과가 거의 맥시멈으로 나타난다고 보았을 때 2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방사선 치료 후에 생화학적 재발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 재발 딱 하면 겁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재발되면 내가 또 무언가 그러면 막 어려운 치료 또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완치를 시키기 위한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다시 재발했다 그러면 이 병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 때문에 무조건 이제 환자분이 안 좋은 상황을 경험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생화학적 재발이 됐을 때 결국은 다시 환자분 상태를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재평가를 해서 재발이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암이 재발을 분명히 한 게 맞고 국소 재발이라고 하죠. 국소라는 거는 골반 안에서 재발을 했다는 겁니다. 국소 재발일 때는 다시 완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골반을 벗어나서 뭐 아니면 이제 골반 안에 있는 뼈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전이를 하게 되면 이제 전신전이라고 파악을 하고 그때는 이제 조금 완치가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호르몬 치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병을 이제 조절하는 거죠. 이 병이 나의 목숨을 위태롭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는 그렇게 관리하면서 결국은 70세, 80세 본인의 수명을 누리고 이제 전립선암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전신 이제 전이가 있어서 치료를 하다가 결국 이게 계속 악화되어서 결국 이제 전립선암으로 사망하는 분들도 있죠. 세 번째 이제 그룹은 분명히 재발은 맞는데 그 재발 자체가 아주 천천히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 관찰만 합니다. 재발을 했는데 왜 이제 치료를 하지 않느냐라고 환자분들이 이게 암세포가 남아 있는데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전립선암 자체는 좀 비교적 순한 암인데다가 또 굉장히 순한 암인 환자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분들은 사실 암이 있어도 이 암이 진행을 해서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굳이 그 조금 남아있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치료를 하는 것 자체가 환자분한테 더 부담이 되고
수명을 더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전립선암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약간 좀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보면 뭐 능동감시라든가 예. 우연히 발견된 전립선암 이런 거일 때 보면 요새는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는 경우들도 꽤 있다라고 요새는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러면 그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그렇죠. 되는 건가요? 예, 예. 재발을 해도 환자의 목숨을 이제 위태롭게 할 거냐라는 걸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그냥 경과 관찰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치료를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시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능동감시나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아무래도 암에 대한 포비아를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려워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비슷할 것 같아요. 사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태인데 뭔가 재발이란 단어가 붙으니까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그렇게 많이 좀 고민하고 하실 것 같거든요. 예, 제가 이제 어떤 치료를 하는 그 방침은 결국은 이 병이 재발한 병이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위태롭게 하지 않을 상황이다라고 판단되면 그냥 치료를 안 하는 게 그 환자분한테는 가장 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아니 암이 있는데 재발했는데 왜 자꾸 치료를 안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같이 이제 그런 상황을 공유하면서 가는 거죠. 내가 암인 환자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PSA 수치를 가지고 엄격하게 막 재면서 막 적으면서 볼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보면 생화학적 재발 관련해서 PSA 갖고도 좀 본인이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죠, 교수님. 예, 예. 그럼 본인의 질환에 대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그럼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생화학적 재발이 완치가 어느 정도를 기대할 수 있고 완치를 위한 어느 정도의 치료를 보통 하게 되죠, 교수님? 국소 치료, 예를 들면 이제 국소 치료는 수술을 한 분들은 이게 국소 재발이다라고 판단되면 방사선 치료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방사선 치료를 먼저 받았던 분들이 국소 재발을 하게 되면 좀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방사선을 한번 받게 되면 전립선 주위 조직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방사선이 이제 다 컨트롤을 못 해주고 암이 재발을 했다.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데 사실 방사선 치료 한번 받은 분들을 수술하게 되면 요실금이라는 거가 거의 절반에서 생기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렇게 방사선 치료를 받고 5, 60대면 수술을 좀 고려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70대에 방사선 치료 재발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 수술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호르몬 치료로 조절을 하면서 끌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사실은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재발을 했을 때 조금 곤란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고요. 다른 곳에서 재발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면 완치가 목적이 아니고 호르몬 치료로서 가급적 병이 진행하는 속도를 늦춰서 끌고 가는, 아까 말하면 생화학적 재발이 의심이 될 때 검사들 좀 하게 되거든요. 국소냐 아니면 전신이냐는 영상검사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CT나 MRI 이런 것들을 고려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0.2 이런 정도 레벨에서는 이런 검사를 해봐야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PSA 0.2 정도라는 거는 진짜 양이 적기 때문에 보통의 이런 영상 검사에서는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제 PSMA 펫,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갈륨 PSMA 펫이라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전립선암이 주위 임파선이나 아니면 뼈나 다른 장기로 가 있을 때 그걸 가장 민감하게 빨리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조기에 발견해서 암이 이제 완치가 된 경우가 있는데요. 골반을 벗어난 경우에는 우리가 전신전이가 있다고 보고 전신전이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완치는 우리가 힘들다고 파악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갈륨 펫에서 이쪽 골반을 벗어난 곳이 임파선이 이제 복부 임파선인데 복부 임파선이 굉장히 이제 잘 보여서 확인이 됐고 집중적으로 또 방사선 치료를 해서 실제로 이제 골반을 벗어났지만 또 추가적인 이제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암이 거의 우리가 이제 완치가 된 것으로 그런 이제 판단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저한테 왔었던 환자분이고 그 당시에 63세였었고 PSA가
45죠. 정상이 3인데 45니까 뭐 이것만 봐도 암은 그쵸. 있겠구나 했고 방광의 목 부분까지 다 이렇게 침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3기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했죠. 수술로는 다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했고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통상 한 2년 정도 더 호르몬 치료를 하거든요. 호르몬 치료가 끝나고 한 3년 되는 시점에 PSA가 다시 이제 2 이상 올라간 거죠. 그래서 PSA가 2.9가 됐고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만 방사선 치료를 하면 잘하면 완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방사선 치료를 했고요. 종자는 개념에서는 사실 그 완치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경우였었잖아요. 이런 경우가. 우리가 재발을 할 때 치료를 어떤 걸 할 거를 이제 결정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환자 나이하고 전신 상태. 예를 들면 재발을 했는데 80대 이상에서 재발했다. 그러면 사실 뭐 굳이 꼭 방사선 치료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경과 관찰하다가 약으로 좀 조절하거나 그렇게 이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이전에 이제 어떤 치료를 했냐, 수술을 했으면 다시 수술하는 건 없거든요. 수술을 했으면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 방사선 치료에서 재발을 하게 되면 국소 때 뭐 수술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PSA 상승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PSA 배가 시간이라고 하는데 배가는 말 그대로 2배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고요. PSA 배가 시간이 한 6개월 내로 짧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암이 빨리 정식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빨리 정식하는 경우는 대부분 또 전신 전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하든 어디가 있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좀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전이병변이 있을 가능성. 배가 시간이 이제 12개월, 저 1년을 넘어가면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치료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겨우 6개월 내지 12개월 요 사이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이때는 이제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들을 수술 후에는 할 수도 있고 많이 두고 볼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환자분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런 그레이 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암의 병기와 악성도 아까 말한 글리슨 스코어가 나오거든요. 암의 악성도가 높다. PSA가 증가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되죠. 전신전이가 맞는데 이쪽 전신전이의 개수가 적은 것 소수전이라고 하거든요. 5개 이하지만 요게 한 3개, 4개 정도 되면 그 부위만 타겟으로 해서 방사선 치료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소수전이 환자분들의 한 20% 정도는 잘하면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갈륨 팻 같은 검사가 나오면서 이런 전이 부위가 빨리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늦게 발견하기 때문에 그 전이된 부위가 또 전이하고 하는데 이제 이런 소수 전이가 비교적 빨리 발견되면 그 부위를 방사선을 때려서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PSA가 상당히 좀 천천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암의 악성도가 이게 별로 높지 않은 그런 경우가 이제 또 다른 정례를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2018년도니까 이분도 대략 한 8년 정도 됐네요. 그죠? 그때 PSA가 4.3이고 높지는 않았죠. 당시에 65세였고 글리슨 이제 점수가 이제 3-4, 12군데 중에 3군데에서 나왔었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전립선 안에만 있는 그런 암이라고 판단했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0.2로 이렇게 올라갔죠.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한 번에 우리가 그 수치를 보고 판단하지는 않고 보통 저는 이제 이 생화학적 재발이 됐을 때 수술하고 됐을 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거를 통상 PSA를 한 0.5 이전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하니까 좀 아직 0.2 상황에서는 0.5까지는 시간적인 인터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좀 두고 본 거고 6개월 후에 했는데 PSA가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0.24에서 0.25. 그럼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기다리다 보는데 의외로 이제 PSA가 수술하고 1년 사이에 좀 올라가다 그 다음에 아주 천천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화학적 재발이 된 지가 벌써 이제 만으로 7년 됐는데 그 사이에 PSA는 한 0.4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암이 미세하게는 있는 겁니다. 있지만 그 암이
아주 막 빨리 정식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미세한 그런 암이 이 환자분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는 않죠. PSA 0.67은 사실 뭐 그쵸. 전혀 걱정할 상황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아무것도 예.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계속 두고 보는 거죠. 생화학적 재발을 예. 했다고 해서 막 이게 또 내가 다 뭐 끝난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예. 국소 재발은 또 그걸 또 예. 국소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시킬 수 있고 이런 호르몬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또 암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호르몬 치료하면 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잘 듣습니다. 그렇게 가고 이런 생화학적 재발의 3분의 1은 이제 전신전이가 되는 거고요. 전신전이의 한 또 절반 정도는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호르몬 치료에 너무 반응을 잘 해요. 그러면 계속 호르몬 치료를 하지도 않고 예. 한 1년 정도 했다가 또 쉬고 그걸 우리가 간헐적 호르몬 치료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암을 좀 달래가면서 치료하는 거죠. 한 3분의 1 정도는 아무런 치료를 안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암이 처음에 진단을 받을 때는 사실 뭐 빨리 수술해서 제거하면 되니까 너무 명확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생화학적 재발이 이렇게 발견이 된 경우일 때는 사실 재발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다음 이제 치료 단계로 넘어가는 이제 신호로 보면서 신호로 보시면 예. 되는 거죠. 예. PSA가 계속 좀 약간 높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PSA 잔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암 세포가 어딘가에 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전립선이 위로는 방광에 붙어 있고 예. 밑으로는 요도에 붙어 있는데 예. 사실 딱 이렇게 전립선이 여기까지야. 딱 이렇게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딱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면 사실 방광이나 이런 쪽에 약간 남는 분들이 있어요. 암이 없는 부분이 좀 남을 수도 예,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그 남는 부부에 암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PSA가 충분히 안 떨어질 때는 이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예. 이제 우리가 수술 전에는 분명히 전립선 안에만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렇게 해서 잔존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 검사를 하는데 그때 검사하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CT나 MRI 그다음에 뼈 스캔 같은 것들은 사실 좀 찾아가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갈륨 펫이 안 되어 있었다면 갈륨 펫을 한번 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놓친 그런 전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제 전립선 암을 치료하고 나서 이제 PSA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뭐 그 생화학적 재발이라는 게 그냥 어떤 이제 상태에 대한 먼저 이제 시그널 신호가 되는 거니까 그게 막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진료하시는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충분한 검사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